제가 생각하기는 설득이 아니라 안 하면 그냥 떨어뜨려야 되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예. 정도가 아닌데요. 여기 뭐 마음에 듭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고 인구 문제에 소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 장터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소름 속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대한독립 만세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치던 그때 3.1 운동을 어찌 잊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오국 본부장이 쓴 구국선언문인데 이거를 언제 왜 쓰셨나요? 네, 작년에 2019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았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100년이 되었는데 점점 이 좋은 나라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현실인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우리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3.1 운동에 애국 운동을 했던 그런 열사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네. 지금도 그거보다 더 큰 애국 운동으로 이 인구 정책이 좀 1순위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구독은 유튜브들에게 큰 힘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셨군요. 100년 전에는 3.1 운동이지만 지금은 저출산 극복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네네네. 취지죠. 네, 전국민 확산 운동, 애국 운동으로 가야 된다. 네. 그 뜻으로 그럼 이거를 3.1절에 발표하셨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감개가 좀 무량했을 것 같아요. 네. 마음도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잘 살게 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와 이제 미래를 놓고 볼 때 사람이 있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 네. 인구 또 이제 가장 행복하게 될 그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네.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절절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그래서 국선언문을 우리가 지금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네. 문장씩. 대한민국 인구 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전국민 확산운동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대한독립 만세를 전국 방방 곳곳에서 외치던 그때 3.1 운동을 어찌 잊겠습니까? 조상들의 애국 어린 노력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더욱 노력하여 대한민국은 큰 발전을 나라를 하였습니다. 빼앗겼을 때에 나라를 찾을 백성, 국민이 있었고 이에 국민이 힘을 다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10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궁수감선 대한민국은 새 생명이 나기가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아름다운 없습니다. 국토, 금수강산, 우리나라 영토가 있어도 이 나라를 지킬 국민이 없어지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이 없어지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혼자 밤중에 또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쓸 때 그 기분이라든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로 이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고도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들을 정부도 그렇고 여러 정말 지자체장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1회 국민운동으로 좀 합심해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네, 요 다음 문장이 굉장히 백미인 것 같은데 뭐 비장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100년 전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3.1 운동, 애국 운동을 펼쳤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나라를 살려야 하는 절체절명으로 다가온 인구 문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국운동으로 인구 정책을 1순위로 펼쳐야 하며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지키고 세계 속에서도 빛나는 나라, 행복한 삶,
미래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 국민 애국 운동으로 확산해야 함을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자, 우리 선언해야 되니까 우리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합니다.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손을 올리고 네. 선언합니다. 그럼 요거를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발표하고 이거를 또 알려야 되는 그런 그렇죠.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인구 문제에 뜻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또 이미 또 실천하신 다둥이 가족 있잖아요. 다둥이 가족들을 제가 아는 지인들을 좀 초청을 해서 네. 이런 구국선언문도 낭독을 좀 하는 릴레이를 33일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33인 릴레이를 펼쳤는데 네. 첫 번째 그 설파한 사람이 누군가요?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평생 동안 한 40년 동안 연구한 태극기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아, 예. 그래서 그 분을 서울에서 네. 초청해서 첫 번째로 낭독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저기 33인 중에 네. 뭐 다 중요한 분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분이던가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분이 어떤 분이 계셨나요? 이 33인 중에 뭐 예술 쪽에 이제 예술의 전당 관장님도 계셨고 또 아이를 7이나 낳은 그 다둥이 가족 또 4명을 낳은 그 다둥이 가족 아빠나 엄마 또 이런 분들이 또 나오셨고 옛날에 또 그 웃으면 보기와요라든지 유머 일본지를 쓰신 작가가 계세요. 네. 이분은 이제 과거에 산화제한 정책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거를 보고 나서 내가 그렇게 과거에 그 시절에 그거 했던 거를 네. 굉장히 또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시절은 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시대가 조금 반전이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뭐 과거는 과거고 또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시의원님도 나오시고 구의원님 나오시고 일반인 단체장들도 많이 나오셔서 공감을 많이 하시고 너무 마음속에 이 부분이 이렇게 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그 우리나라 민족성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민족성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에서 네네. 감동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진짜로 비장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절체절명으로 다가왔다. 네, 이렇게 네. 인구 문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국운동으로 삼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구국운동. 네. 네. 그렇군요. 나라를 살려야죠. 네. 인구가 없으면 과거에는 전쟁으로 뭐 사람이 사망했다 하면 지금은 소리 없는 정말 아무 무기도 없이 소리 없이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 운동이 계속 뻗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 세 가지 이런 그 세 개의 구호를 또 만드셨네요. 네. 이게 제가 하나씩 이제 외쳐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 정책이 1순위로 가야 한다.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전 국민 애국 운동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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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은 이제 둘이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 가족, 자녀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이 이제 좀 있으면 이거 구국선언문 발표 1주년이 되는데 1년 동안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이거를 좀 포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이거를 접하신 분들은 공감대를 정말 절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를 새로 알고 그 알던 것을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또 가족을 통해서 또 주변을 이렇게 조금 설파를 하시더라고요. 작게나마 미묘하게 계속 설파하는 것이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바뀌고 전환하고 이러한 것이 또 모여서 나중에는 큰 전 국민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직위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서는 합심해서 우리가 그 갈 때가 되면 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네, 그 이제 금년에는 또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데 네네. 사람들마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여가 이기니 야가 이기니 뭐 누가 뭐 이런 그 힘겨루기 이야기만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진짜로 중요한 이 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이 여야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지금 저 국회의원 분들까지 이제 설득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직은 제가 힘이 약해서 그 부분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접하지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득이 아니라 안 하면 그냥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예. 정도가 아닌데요. 여기 뭐 마음에 듭니다. 절체절명의 구국운동인데 네, 뭐 네, 설득할 거 뭐가 있어? 지들이 우리한테 빌어야지. 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고 인구 문제에 소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떨어뜨리고 이런 분들을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것을 정말 애국운동으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도 제안하시고 이분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분들을 또 힘이 되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조금 뭐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뭐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일단은 이제 내가 보통 이제 이 인구 문제 하면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나 이제 이런 것을 보통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좀 폭을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인구는 출생과 사망 사이에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포괄적인 거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가임이 끝난 분들은 내 이제 자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님 네. 있잖아요. 네. 따님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이제 결혼을 시키고 네. 또 결혼 안에서 가정에서 또 예쁜 아이가 손자 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주위의 친척이나 가족들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위의 이렇게 문화를 네. 개선시키는 것도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또 방송을 하시니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정책을 일하시는 분들을 좀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도 아주 큰 중요한 그렇군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보니까 이 잔잔하게 얘기하다가 이 구국운동이라는 게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에 기운이 확 네, 돋으시네요. 네. 네. 지금 대전에서는 많이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어느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강연하셨나요? 이제 학교 쪽으로는 이제 인구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를 이해하고 또 인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또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인구의 변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향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영향력 그런 이제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알고 또 본인들은 어떤 것이 또 중요한지에 대한 그 소중함을 또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깨닫고 또 가슴으로 느끼고 또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꾸 반복적인 주변의 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또 내가 또 행동에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또 위에 계신 분들은 정책을 좀 잘 보완해서 만들어주고 서포트해주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네.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러한 그 교육에 대한 설득도 하고 갑니다. 대전시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들의 인구 정책 지수 예. 이런 거를 해서 예. 뭐 5개 구청장 중에서 인구 정책을 제일 잘하는 구청장 누구 네.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자꾸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싶은데 예.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고상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저는 이제 찾아가고 싶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이제 포럼도 했고 토론회도 했듯이 이제 저희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포럼을 했었어요. 시청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님도 좀 나왔으면 하고 그 요청을 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을 이렇게 담아서 뭐 물론 바쁘죠. 바쁘기는 바쁜데 이런 부분 조금 우선순위로 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언론 방송이나 이런 데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세요. 말로는 중요한 거는 말로는 이미 그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고 네.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것인지를 좀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정확히 플랜을 짜서 적용시켜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런 단체장이 조금 있으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갖고요. 네, 그러면은 다섯 개 구청에 구청장들의 인구 정책 지수를 매긴다면 네. 뭐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이제 5개 구청장님들도 이제 제가 알기는 아는데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대전 서구 정책 조례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지금 작년에 그런 부분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로 조금 마음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대담을 해보면 면담을 하고 접견을 해보면 굉장히 그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뭔가 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서구청은 뭐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나머지 구청은 뭐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하시려고는 하죠. 하시려고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해 주세요. 인구 정책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한 뭐 20년, 30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구국 선언문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눴습니다. 오늘 오국기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